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1부 중종의 시대, 공신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연산군의 폭정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중종 반정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구세주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당시 갑자사화 이후에 그야말로 피해 대수청이 단행되면서 이때 피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아예 그냥 일가족이 몰살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귀양 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완전히 중앙에서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세가 되거나 그런 사대부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쁜 소식은 아니었는데, 왜냐면은 특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금표비를 설치를 하면서 집을 뺏기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었죠. 그 다음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채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딸이나 혹은 심지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 그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기존에 있던 역대 폭군들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거나 하더라도 엄연히 토목공사 같은 것도 많이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각종 노역, 특히 사냥 갈 때마다 동원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과중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기뻐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오는구나. 당연히 이 중종 반정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 박원종을 비롯한 그 핵심 멤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일단 이들이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연산이 저질렀던 수많은 그런 폐악질들을 전부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 다 싹 다 없애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연산이 만들어 놓은 각종 잘못된 제도들도 다 없애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연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정이라고 하는데 혁명이 아니라 반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혁명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흔히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쓰는 용어죠. 앙시앙리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 그게 이제 혁명이라면은, 반정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정상적이었던 올바랐던 체제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이킬 반자, 발을 정자예요. 그래서 바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연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성종 때가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가장 태평성대였잖아요. 그래서 성종 때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반정 공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행동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손을 보는 게 금표. 저 당장 없애라. 금표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도 이제 연산이 거의 기왕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러는 바람에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균관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시키자. 그 다음에 또 흥청, 이거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들 같은 것들 보면은 특히 이제 연산의 총애를 믿고서 권세를 누렸던 그런 이제 장록수 같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장록수는 물론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장을 쳐가지고 변방으로 내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끌려오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풀어주자. 그래서 이제 흥청과 운청을 다시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 각종 명목으로 빼앗은 집들이 있죠. 심지어 고위층들 집도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관직들 다 복구시키고, 연산이 만든 자기 편의대로 만든 관직들 다 없애야 된다. 또 연산이 이제 사냥 나갈 때 통제했던 그런 통로들, 나루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방시켜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건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종,
딱히 뭐 반대할 이유도 없죠. 반대할 힘도 없고. 그래서 뭐 사실상 중종은 여기서 그냥 예스만 해줘요. 그렇게 하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사천리로 중종 반정은 연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사화 때 정말 험한 꼴을 봤던 성준, 이극균, 한치영, 한명회, 윤필상, 뭐 한명회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그때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부관 참시를 당한 거긴 하지만 사실 한명회도 좀 과도하게 이때 처벌을 받은 감이 있죠. 패비 윤씨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좀 과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다 명예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관 참시 당하고 뭐 부관 능지 당하고 정말 처참했었는데 그거 다 수습해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다시 이제 장례를 치르자. 갑자사화뿐만 아니라 무어사화 때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가거나 나중에 결국 갑자사화 때 죽임을 당하거나 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복권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관의 기능도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요. 우리가 3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사원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존속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이 그런 목적이었다고 했죠. 지금부터 사원부는 나를 비판하지 말고 누구를 비판해라. 신하들을 비판해라. 쟤들 압수수색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원부를 남겨놔요. 그리고 홍문관과 사관원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이 홍문관과 사관원이 다시 복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이제 정말 황금무도한 행각을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전용 동물원이 있었죠. 여기서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케이지 사냥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런 이제 끔찍한 일들도 했었는데 이 전용 동물원도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산이 막판에 이제 즐기려고 만들었던 초호화 부대 서청대도 철거가 되었던 거죠. 이런 거 철거를 하면은 결국 이제 사용됐던 기자재들을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자 뭐 이렇게 캠페인 벌이고 그러긴 하는데 옛날 시대는 물자가 훨씬 부족했던 시대라서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라도 재활용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그렇게 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없앴다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다 그냥 기자재를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다 해체해가지고 딴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앞에 반정의 주역들은 거침없이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뭐 개혁이라면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고 백성들은 환호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의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찜찜한 게 뭐냐. 제일로 중요한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손대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세상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체제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바탕 이제 숙청을 원래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식 용어로 치자면은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한번 단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연산 때 연산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온갖 총애를 누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전행을 일삼고 연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반정 때 죽은 사람들은 정말 반정 멤버들이 이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상 죽은 사람은 임사원과 신수군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산에게 부역했던 게 정말 둘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산 작업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산 못지않게 나쁜 게 걔네들인데 아 왜 걔네들은 처벌을 하질 않냐. 세상이 바뀌려면은 걔네들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사 청산, 적폐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도 이런 논쟁들은 항상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그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이냐. 친일파 부역자도 어디까지 처벌을 할 것이냐. 그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제 정권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그때 여기에 부역해서 협력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할 때
을에 이제 어디까지를 처벌을 할 것이냐를 갖다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종 반정 세력들은 아예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논의를 할 법도 한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도대체 중종 반정 세력들은 왜 이거 논의를 안 했냐. 진짜 과거사 청사는 뭐 저리 치워 놓고 무조건 이제 협력, 화해, 상생 이쪽으로 이제 기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정도로 이제 이 중종 반정 세력들이 도덕 군자들이고 온건파들이고 그랬던 사람들이냐. 이제 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당연히 반정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일단 반정 3대장 그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주역 중의 주역이죠. 박원종만 하더라도 아주 중차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함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자기들도 알고 보면은 연산의 총리를 받았거나 그 시절에 한자리 해먹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사례를 깎아먹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정 세력들의 고민인데 과연 반정 세력들은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